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을 거쳐 오늘 다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징역 4년에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검찰 구형이 4년이었는데 재판부가 4년 그대로 받아들였네요. 네. 그게 이제 파기환송 전에 3년 징역이 나왔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더 증거가 보강됐고, 그다음 검찰로서도 형이 나올 만큼만 구형했어요. 사실은. 네. 이 때문에 검찰로서도 왜 우리 뻥튀기 구형하고 그다음 뭐 재판부에서 반 자르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4년 구형했고 재판부에서 4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네. 1심에는 징역 2년 6개월. 6개월에 예. 집행유예 4년,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는데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결정나면서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이제 보석 때문에 석방된 거죠. 네. 그렇고 이번에 다시 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방금 전 열렸는데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낸 그 증거 능력, 시큐리티와 4.25 진원 파일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예, 그 이메일 중에 네. 첨부 파일이 있었는데요. 네. 첨부 파일 내용은 그 첨부 파일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게 내가 작성한 것이다라는 증언을 해야지 증거를 쓸 수 있는데 네. 파기환송 전 고등법원에서 네. 그걸 그냥 증거로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증거를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그 전문 증거라 해서 원진술자가 나와서 내가 한 말이 맞다고 하는 걸 증언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네. 증거로 쓴 걸 대법원에서 파기한 거죠. 네. 오늘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모습. 오늘 화면입니다. 사설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언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올라갔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나오지 못하고 구치소로 이 시간 좀 향하고 있겠네요. 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관리 트위터도 170여 개에서 390여 예. 개로 인정했어요. 예. 더 확대 인정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트위터나 뭐 어떤 지시를 통해서 지시하고 네. 그다음 국정원 직원들이 391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네. 전파했을 때 이게 과연 그 391개 계정이 누구 거냐? 네. 이 국정원 직원 거라면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사항이 이걸 통해서 사실 전부 다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증거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91개 계정이 국정원 직원 거라는 게 확인이 됐고 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네. 어떤 국정원법 위반 네. 이게 확인된 거죠. 국정원이 선거운동을 했다. 예, 이렇게 그렇게 본 거죠. 법원은 본 거군요. 예. 네. 네. 판결문에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도모할 의사도 있었다. 이렇게 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세훈 원장이 네. 우리 이번에 국정원 내부 회의록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든 걸 볼 때 원세훈 원장에는 이걸 뭐 대북 관계에서 우리가 방어를 할 목적으로 한 것이지 네. 선거 개입 목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죠. 근데 이 내부 회의록이 제출되면서 이게 결국 선거 개입이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그 반대말로 하면은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게 한 거 아니냐. 그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예. 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넘겨지기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네.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는데요. 그 과정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2014년 9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치 관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치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 북한 정책을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됩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펼쳐집니다.
5개월 뒤인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 핵심 증거 일부의 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고 원심으로 하여금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 사이버 활동의 범위를 다시 확정하여 이를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파기환송하는 데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파기환송심이 열렸는데요.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2개월 만에 그리고 2015년 7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지 2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법 적용입니다. 네. 하나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과 하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과거에 국정원법은 1심, 2심에서 다 인정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됐었고 네. 2심에서는 됐었고 네. 오늘 또 인정이 됐고요. 됐죠. 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국정원법은 국정원 네. 직원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법 위반. 그거는 뭐 이번에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명백하다. 근데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과연 이게 그 어떤 특정 후보의 낙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냐. 이게 아니다라고 본 게 처음에 1심이었고요. 그 다음 그 파기환송 전 고등법원에서는 이거는 선거에 개입한 거다. 18대 대선 이런데, 그 다음 지자체 선거라든가 개입한 거라고 봐서 이걸 갖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를 했고요. 대법원에서는 그걸 따진 게 아니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진 게 아니고, 증거가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 네. 증거를 가지고 판단했냐. 네. 이걸 가지고 따졌는데 증거 능력이 없는 걸 했다고 해가지고 파기했고요. 네. 이번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후에는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봤습니다, 역시. 네, 네. 그런데 다른 증거로 트위터 네. 계정이나 네. 그다음 그 국정원 내부 회의록 네. 이런 걸 가지고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의도를 갖다 인정했고 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난 거죠. 최종은 아니지만 결론이 네. 일단 났습니다. 네. 뭐 재상고 한다니까요. 예, 원세훈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이요. 예. 당시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왜 민감했냐면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 댓글 조작 문제가 터져 나와서 4년이나 끌어온 건데 네. 공직선거법이 인정이 되면 네.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의 어떤 당위성에도 훼손할 수 있는 당위성 훼손할 수 있는 일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그 흠집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당선 무효냐 네. 이런 문제하고 좀 별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얻은 표, 네. 그 중에 거의 당선을 갖다가 안 될 만 정도로 네. 그 투표자들이 이 댓글에 영향을 받았냐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네. 그럼 사실 저도 이 댓글 본 적이 없습니다.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입증이 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 판결이 있었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하고는 네. 인과관계를 갖다가 입증이 거의 뭐 말씀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네. 네. 또 국정원 자체조사에서도 팀을 30개나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책임자라고 본 것이겠죠. 그냥 본 것이죠. 네. 그 밑에 뭐 이번에 같이 재판받은 3차장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도 물론 판결은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전부 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게 모든 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의록, 기재 내용 이런 걸 볼 때 이 모든 거에 그 지시하고 책임자는 원세훈 전 원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역 4년이나 중형이 선고된 거죠. 네. 네. 특히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네. 2009년 7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발언했던 네. 내용의 녹취록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지 판단, 민재당 후보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했다. 네. 이 내용의 녹취록을 새롭게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정말 그 우리가 과거에 중앙정보부가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게 사실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거의 없어졌다고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드러남으로 해서 네. 역시 이 정보기관들이 네. 본연의 임무도 뭐 했겠지만 네. 어떤 연불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니냐. 네. 우리가 국가기관을 믿는 것은 그들이 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믿었는데 정보기관이 대외 정보 수집이라든가 대북 정보 수집보다도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는 이 부분에 상당히 이번에 네. 국민들이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녹취록 추가로 좀 더 볼까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또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지부가 후보를 검증한 적도 있다. 검증해야 한다. 네. 또 기사 잘못 쓴 언론, 매체는 없애버리고 잘못할 때 쥐어 패는 게 국정원의 역할이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죠. 네,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60, 70년대 정치공작 네, 그런 구태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네, 또 그 증거와 증언들이 뒤늦게 많이 쏟아지면서 네. 검찰이 막판에 재판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선거 개입 녹취록은 이제 증거로 채택을 했고 민간인 댓글 부대 자료는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죠. 근데 민간인 댓글 부대 이거는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민간인 동원 댓글은 다시 수사를 하고 네. 아마 기소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검찰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했었죠. 네. 그런데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럴 때 저는 생각이 이거는 유죄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무죄로 하면서 검찰이 지금 많은 증거를 갖다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네. 이걸 안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하면요. 이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이거든요. 민사재판 같이 뭐 증거를 늦게 내서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에 각하라는 그런 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조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네. 재개 신청 안 받아들인다. 네. 이거는 공직선거법이 유죄다. 네. 이런 그 추측을 하게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국정원에서 사전 조사, 내부 조사를 해서 새로운 증거를 이만큼 들고 와서 예. 자 선고를 좀 늦춰주세요. 예. 했는데 아니야 선고할 거야라고 예. 법원이 판단했다는 말은 예. 이미 법원 마음속에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증거 갖고도 이건 유죄야 예.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은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검찰이 또 새롭게 기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별개로 네. 네, 기소를 이제 수사 후에 기소하겠죠. 네. 네. 그러면 그럼, 예. 그때 기소하는 건 원세훈 전 원장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사람. 그렇죠. 거기 개입된 뭐 네. 이 조직 네. 그 위에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관련된 사람이 같이 기소될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송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네, 예. 추가로. 예.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은 거기서 또 형을 받을 수 있죠.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앞서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 한 390여 개 예. 그것이 국정원이 운영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재판부가 결정을 했죠. 예. 근데 댓글 부대 30개 정도의 팀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다른 겁니까 지금 이게? 같은 거죠.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처벌받고 또 여기서 처벌받습니다. 지금 이거는 국정원 네. 직원에 관한 거고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민간인들이 한 댓글 운영. 네, 네. 그거는 전혀 다른 별개의 거군요. 공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안을 제가 지금 잘못 예, 여쭤본 예.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검찰이 앞으로 수사해서 그렇죠. 추가 기소를 할 예. 거고요. 예. 네. 뭐 할지 안 오늘- 할지는 뭐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네네네. 뭐 국정원에서 증거가 많이 나오고 증언들도 막 지금 뭐 쏟아져 예. 나온다고 예. 하니까요. 또 그리고 또 가능성이 이 높아 부분이 보이는 네. 지금 유죄로 인정된 이상은 네. 검찰에서 이 민간인 댓글 부대 기소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파기환송심이 완전히 최종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원세훈 전 원장 측에서 재상고를 하면 예. 또 대법까지 가는. 그렇죠. 지금 뭐 검찰은 사실 상고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전부 유죄로 인정받았고, 네. 그다음 자기 구형한 대로 형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원세훈 전 원장은 지금 그 상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이게 상고심이 상당히 기간을 끌면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 댓글 사건이 같이 재판을 받으면 이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목적에서도 상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네. 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인데 오른쪽은 이제 오늘 파기환송심의 징역 4년이 결정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고 이 사진 저희가 왜 준비했냐면 어제 공교롭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었어요. 의도한 걸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왜 그동안 변호사 활동을 안 했죠? 예, 그 최동욱 총장이 저희 대학 동기입니다. 네. 저도 잘 아는데, 네. 혼외자 사건이었죠. 네. 그걸로 검찰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네. 그때 개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했는데 그 당시 대한변협 회장이, 네.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은 좀 공익 활동을 해야지 네. 어떤 정관 예우를 갖다가 바라면서 변호사 돈 벌겠다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 개업을 네. 진짜. 근데 이번 네. 그 새로운 대한변협 회장이 들어서면서 네. 한 2년도 지났고 충분히 이제 그 정관 예우 받을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4개월 전에 받아줬습니다. 네. 받아줘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네. 변호사 개업식 그거는 변호사를 어제부터 네.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사화가 된 그 거군요. 뭐 음식도 좀 차려놓고 네. 그걸 아주 성대하게 했다고 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언론 표현으로 하면 검찰총장 찍어내기 뭐 이런 표현도 네. 있었는데 당시에 그때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고가 그렇죠. 들어가면서 예. 청와대가 밀어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국정원법 위반은 아까 우리 1, 2, 3심 전부 다 공히 유죄로 인정한 것처럼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는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어떤 명예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어떤 당시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네. 대통령 당선이 과연 그때 야당에서 많이 그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최동욱 전 총장이 이 부분을 갖다 기소하게 지휘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치 최동욱 총장의 혼외장 문제를 갑자기 꺼내서 이 그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기소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냐는 네. 의혹이 있었고 네. 그건 뭐 그 저게 뭡니까? 오비일학인지 네. 결국 최 총장이 혼외장 문제로 물러섰죠. 역사가 판정하겠죠. 예. 네. 네. 오늘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는 별도로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전면 재수사 국면으로 돌입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그 국정원의 그 뭐 심리 전단이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네. 그 알아서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전 원장의 개입 여부가 가장 다퉈질 거고요. 네. 만일 그게 인정된다면 지금 오늘 판결된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원 전 원장이 어떤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검찰 수사 타겟 자체가 MB 정부 핵심 인사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이 윗선을 정조준할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 전 할까요? 원장이 네.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에 그 서울시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 국정원장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지금 많이 추측을 하는데 이건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섣불리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느냐 네. 요거는 검찰에 맡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 환송심 결과 여상원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